자, 2023년 이급류 스포츠 지도사 운동 생리학 과목 기출문제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운동에 따른 환기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이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운동 시작 직전에는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기량이 증가할 수 있다. 운동 초기 환기량 변화의 주된 요인은 경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기의 반응이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1의 호흡량은 감소하고 호흡수는 현저히 증가한다. 리을 회복기 환기량은 운동 중 생성된 체내 수소 이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개는 맞고요. 두 개는 틀린 문항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기역과 리을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운동 시작 후 몇 초 내에 환기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일단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기억에서 나와 있듯이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 환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약간 긴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할 거니까 내 몸에선 산소가 필요할 거야라고 해서 내 몸이 먼저 산소를 이제 들이마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작 후에 몇 초 내 환기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경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기 반응이 아니고요. 활동근의 경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관절에서의 자극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뭐 산소의 요구량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설명해 놨죠.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1회 호흡량과 호흡수는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1회 호흡량이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맞는 말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문항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 난이도가 이제 상급에 올라가는 이제 문항인데 수험생들이 요거를 이제 이 문항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좀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상식선에서 풀다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뭐 차근차근 풀다 보면 어려운 문항은 또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한 개의 포도당 분해에 따른 유산소성 ATP 생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해당 작용에서 피브로산에서 아세틸 조효소 A까지 가고 그 다음은 어떤 작용이 있나요? 크렙스 회로 작용이 있죠. 그렇게 해서 기억은 크렙스 회로 작용이 되겠고, 그 옆에 이제 고에너지 생산이나 ATP 이제 누계가 있는데 뭐 이제 그 고에너지 생산에서 ATP나 NADH 뭐 FADH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FADH 같은 경우에는 1.5 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FADH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3이 되겠죠. 3. 그래서 29 더하기 3 하면은 니은의 값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NADH가 이제 그 생성하는 ATP의 어떤 뭐 수치라든지 뭐 그리고 대사적 과정 뭐 해당 작용에서 피브루산 아세틸 조효소 A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렙스 회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몰랐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면은 기억 크렙스 회로가 나와 있고요. 크렙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나 지방 탄수화물 따위가 분해해서 발생한 유기산이 호흡에 의해서 산화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단계별 반응을 통해 가지고 ATP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이때 생성된 NADH와 FADH는 더욱 진전된 화학적 변화를 위해 전자 전달계로 유입된다. 그 과정에서 니은을 풀 수 있겠죠. FADH 같은 경우에는 1.5 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총 누적된 ATP는 3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체중이 80kg인 사람이 10m로 1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소비 칼로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항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단이라고 써 있는 이 괄호 안에 그 공식이 모두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m를
구하기 위해서는 3.5ml 곱하기 킬로그램이니까 80kg이 되겠죠. 곱하기 10분 운동했다고 했으니까 10분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리터당 산소가 1리터당 5kcal가 생성이 됐다고 하니까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은 1000 100 14 칼로리, 14kcal가 되겠죠. 예. 이게 14kcal가 나오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10m로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는 요거를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은 140kcal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기만 해도 정답이 나오는 좀 아주 쉬운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해설 보겠습니다. 체중이 80kg인 사람이 1m로 운동할 경우 공식에 따라서 1.4kcal를 소비한다. 또한 10m로 10분간 달리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총 소비 킬로칼로리는 140kcal이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모두 다 이제 그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만 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신경세포의 안정시 막전이에 영향을 주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에 대한 그림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뉴런의 이제 전기적 활동에 해당이 되는 이제 문항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안정시 막전이와 그리고 활동전이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억과 니은의 어떤 이온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세포 안과 이제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이렇게 나와 있죠.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어떠한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세포 외액이 훨씬 더 세포 내액보다 많이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세포 내액이 세포 외액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시 막전이에서 세포 외액에 많이 있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포 내액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칼륨 이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과 리읒을 이제 해설과 함께 보도록 하면요. 자, 농도에 상관없이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이온 3개를 세포 외부로 보내기 이제 수송을 하고요. 칼륨 이온 2개를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능동 수송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3개 어떤 것들이 나가는지 또 2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내용 자체를 안정시 막전이와 활동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공부가 좀 이렇게 깊게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난이도 상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12번 문제와 같이 틀려도 무방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의 최대 산소 섭취량 공식에서 장기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서 증가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최대 1의 박출량 곱하기 최대 심박수 곱하기 최대 동정맥 산소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대 1의 박출량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그 혈액이 이제 박출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얘기하고요. 최대 심박수의 경우에는 1분 동안 내가 심박수가 얼마나 뛸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동맥과 정맥 안에 있는 이 산소의 차, 그러니까 산소 이용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운동에 따라서 장시간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 향상될 수 있는 변수이지만, 니은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는 카보넨 공식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는 220배기 자신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지 내 트레이닝에 의해서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장기간 지구성 훈련을 통해 심장의 기능이 향상되어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스포츠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대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여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니은 최대 심박수는 운동을 해야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카본행 공식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가 되는 그 요소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생리학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틀릴 만한 문제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세에 당락의 결정을 줄 만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100점 만점 중에 우리는 70점, 80점을 목표로 하지 90점,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등 임용시험, 체육과 중등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맞아야만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맞지만 우리 스포츠 지도사 시험의 경우에는 100점, 9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과목에서 뭐 70점 정도만 맞는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필기시험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기와 구술에서 조금 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지금 요번에 그 11번부터 15번 문항에서는 한 두 문항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문항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 대한 어려움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하시고 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진 않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16번부터 이 마지막 20번 문항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